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작 시점인 현재,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인 학대죠.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 시책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근래 1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면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에서의 노인학대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학대의 특성 중에 하나인 은폐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모르고 있던, 아니 실제로는 은폐되고 있던 장기요양기관 내에서의 노인학대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터질 게 터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 등을 통해서 노인학대 사건들은 더 터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분명하게 짚어보고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장기요양기관을 개선해 나가야만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누구나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학대 신고 정신의 확립입니다. 노인학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 신고 정신이야말로 노인학대를 근절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청하실 교육 영상은 장기요양기관, 특히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 그리고 운영자분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 정신을 확립하고 나아가 노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는 교육 영상입니다. 모쪼록 이 영상을 통하여 어르신 노년의 삶을 절망 그 자체로 만들어버리는 노인학대를 근절시키는 데에 일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피해 노인들은 폭행과 학대 사실을 알리기 힘든 처지여서 이 학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을 학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40대 후반의 아들과 함께 사는 80살 할머니입니다. 아들에게 수시로 폭행당해 눈에 피멍이 들고 머리에 붕대까지 감았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손발은 물론 어깨까지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가족에게 당한 학대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른 이용회원분들의 제보로 학대 정황을 파악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노인 환자들을 침대와 휠체어에 묶어 감금했다가 관할 구청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자체 위탁시설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5월 학대 정황 등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노인들을 학대했다고 판정한 곳입니다. 경찰은 올해 1월 학대가 벌어진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3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다른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이 가림막 없이 옷을 입거나 벗게 하는 등 성적 학대 혐의로 직원 등 9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버지의 몸에 상처가 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관할 기관에 신고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더욱이 이제 경제적인 원리로다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니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복지부가 해마다 내는 노인학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가해자의 18.5%가 요양원과 병원 등 복지시설 직원들로 5년 전에 비해 2배 늘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자녀의 학대가 전체의 40%에 가깝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 짐작하시겠죠.
혹시라도 자녀에게 해가 될까 마음의 멍을 숨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병원 의료진은 물론 돌봄 담당 공무원이나 요양기관 직원 등 노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신고 의무자로 정해져 있는데요.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어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비극을 막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영상처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여러분들도 바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알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그 의무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항에서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교육 영상을 보고 계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여러분이 바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여러분께서 노인학대를 보고도 또는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도 노인학대의 공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노인학대를 알고 있는데 방치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방치했다라고 하면은 노인학대가 계속 이루어지게끔 내버려 둔 건데, 그럴 때에는 여러분도 공범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에 따라서 방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조죄는 폭행, 협박, 모욕 등 모든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성립될 수 있는 형법상의 범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자체도 만약에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노인학대를 보고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도 처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냐?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번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1577-1389번. 몇 번? 1577-1389번. 1577-1389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화번호는 1577-1389번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민콜 110번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77-1389번이나 110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고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신고해 주셔야만 되겠죠. 괜히 내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꺼림칙해요. 뭔가 내가 피해를 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를 통해서 자칫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용기를 가지고 노인학대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발견하셨다면 즉시 신고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신고가 어르신께 미소를 찾아드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노인학대를 발견하고 알고 계신다면 1577-1389번이나 11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 학대를 신고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로 신고를 하셔야만 되겠는데요. 노인 학대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금 설명해 드리는 정보를 꼭 파악해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먼저는 학대를 당하는 어르신의 성함, 그리고 연락처, 또 현재 거주지라든지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학대를 가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성별, 나이, 또 현재 거주지라든지 연락처, 또 어르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더 정확한 신고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학대를 가하고 있는지, 또는 어르신께서 어떤 학대를 받고 있는지 그 학대의 구체적인 정황, 예를 들어 학대 장소라든지 학대 일시라든지 또는 학대 유형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정보로 학대 신고를 해 주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노인학대를 신고해 주시면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 절차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는 여러분께서 1577-1389번이나 110번으로 신고를 해 주시겠죠. 그리고 신고 이후에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 상황 등이 파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를 만나서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학대 사례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즉 노인 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이 수립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계획은 이 학대를 받고 계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또 학대를 한 그 가해자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오는데 개입 계획에 따라서 상담, 법률, 의료 서비스 연계 또는 쉼터 입소 등의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평가하고 종결을 하게 되는데요.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이 보호 절차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종결 이후에 지속적인 안전 확인을 통해서 노인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절차와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과정 중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이라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즉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 서비스입니다. 자, 아래와 같은 보호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피해 어르신의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에도 입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중독, 신체 및 정신적 문제 등 치료를 연계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입원비까지도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져서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보호 서비스가 또 이루어지고요. 또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연계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혼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이러한 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피해 어르신에 대한 이러한 보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학대의 정황들이 터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특히나 2019년에 있었던 어르신에 대한 노인 학대 사건 중에서 노인 요양시설에서 있었던 그 학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최고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학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학대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학대 사건들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더 심각해져 갈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작년에 발생했던 그 노인학대 사건이고요. 아마도 이 사건이 지금까지 있었던 노인학대 사건들 중에서는 가장 심각한 사건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이 학대 사건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 학대 사건 자체가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종사자분들의 근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다 쌓여서 폭발한 그런 노인학대 사건이었다라는 것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이게 저럴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버지 여기 많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때려야 되는데? 왜?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진짜 자기 말대로 우발적으로 폭발하는 경우 있잖아. 사람 미치는 경우 있다 아닙니까? 평소에 하고 있어요. 쓴 적이 제가 없다. CCTV를 아니 봐라 그래요. 다 봐도 돼요. 아버지가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 몸을 터치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제 막 와과거리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이 끓여 있길래 보니까 이 자크 달린 옷을 입어가 끓였다 하길래 저는 그렇게 또 믿고 자크 없는 옷을 또 바꿔드리고도 했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어머니, 요양보호사 아주머니, 저는요, 당신들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아버지 케어를 당신들이 해주니까.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이게 저럴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잘못했으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제가 어르신한테 맞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어. 예? 반 이상이 다 들어요. 두 번째, 한 사람은요, 그 딸이 요양보호사 딸이 전화가 왔어. 원장 마으신 분이냐고. 우리 엄마 맞아가지고 벌써 그 목을 못 돌리고 왜 그 병원에 안 보고 그렇게 하냐 그러더라고. 네. 저는 그래요. 그 정도면 가족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째 따지면 요양원 욕심입니다. 맞잖아요. 그런 분이라도 한 번 더 데리고 계시고자 하는 요양원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실 때 있는 그대로 다 하세요. 하시는데 저는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근하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 이제 그 어르신 방에 내가 지나가니까 아까 막 두 분이 서 있더라고.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있더라고. 내가 이거 뭐 한 거냐 지금 왜 그러나 하니까 완전히 어르신 너무 또 힘들게 해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신랑이 전했대. 그래가지고 한번 차였대. 차여가지고 피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 어르신은 기저귀 할 때 케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2~3명부터도 안 돼요. 저도 원장으로서 직원 인권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직원 없다고 봐져요.
진짜 자기 말대로 우발적으로 폭발하는 경우 있잖아. 사람 미치는 경우 있다 아닙니까? 평소에 없어요. CCTV를 아니 봐라 그래요. 다 봐도 돼요. 어떠셨어요? 심각하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학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CCTV를 다 돌려봐라. 그간에 어떤 학대도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학대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설령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폭력은 안 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근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분 이해를 해서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노인학대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불이 당겨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발화점에 불이 붙어서 폭발을 하게 돼버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건데 본격적으로 노인학대 아마 더 터지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왜 노인학대가 더 나오게 되냐? 첫 번째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과 또 고강도의 노동 그리고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서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열악한 근로조건을 알매도 불구하고 개선하고 있지 않는 정부 부처와 그리고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끌어가고 있는 기관들 문제가 있는 거죠. 전국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많은 인원의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는데 수가는 적게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채용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금 쌓여있던 노인 학대에 대한 그 폭탄에다가 불을 붙이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업무 역량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데 또 그분들 중에서도 학력이 좀 낮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 2009년 10년 이때에 노인 그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그때에 어떤 그 전문화된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그래서 이 케어와 관련된 전문 역량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더불어서 시설에서 근무를 할 때에 그때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들을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에서 거의 받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분들의 업무 역량이 떨어지고 부족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노인학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어르신은 상당한 치매 양상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분별하게 등급을 찍어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양산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 중에서 문제 행동이 좀 정신과적으로 심각하신 분들은 요양원에 대한 이용, 또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이용으로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정신과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인정해 드릴 때에 그때에 먼저 선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등급이 계속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인정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등급만 가지면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의료적인 서비스를 더 받아야 할 분들이 요양원에 그냥 모셔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런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에 힘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또 역량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노인 학대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익을 위해서요 무분별하게 어르신들을 입소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의 한 가지죠. 즉 어르신이 상태를 봤을 때 어르신의 전반적인 그런 건강 상태, 질병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치매 양상이 너무나도 심하고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고 자 그럴 때에는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에 계시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때에는 당연히 입소보다는 의료적 처치를 받으실 수 있게끔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데 만약에 정원이 안 차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수익을 위해서 어르신을 그냥 무분별하게 입소시키게 되는 이런 장기요양기관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어르신이 많으면은 어르신을 관리하는 인력도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인원이 2명 늘어날 때, 2배로 늘어날 때 종사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사자분들께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시설들이 많다라는 부분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 2019년에 있었던 이 노인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중요한 꼭지점이 되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노인학대 사건들은 앞으로 더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확실하게 본격적으로 노인학대 사건들은 앞으로 더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노인학대 신고 정신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도 곧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시설 환경과 근무 조건에 계시고 있을 때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 정신조차 없을 때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서 케어 대상자인 어르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무엇이 옳고 그른 행동인지 분간을 못하는 수준의 역량일 때 또 입소 인원을 줄이지 않고 많은 인원이 시설에 계신다고 할 때 또 이상행동을 보이시는 어르신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를 때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어르신을 기관에 입소시키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노인 학대가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노인 학대 우리가 특성부터 제대로 알아두고 신고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는 총 4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는 복합성이란 게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하게 얽혀온 가족관계 갈등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종사자분과 어르신 간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 또 과정, 서비스의 내용, 또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형태로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회적인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서도 원장님은 우발적으로 갑자기 나온 그런 노인 학대였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아마도 그러한 노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회성에 그치는 노인학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노인학대는 지속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외부 개입이 어렵고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은 지금 외부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죠. 설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에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몇 개월에 한 번 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죠.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호자분들께서 뭐 지금 면회를 자주 올 수 있는 실정도 못 되죠.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장기요양기관이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개입이 어렵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는 은폐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족이라는 폐쇄된 환경, 또 장기요양기관이라는 폐쇄된 환경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외부에 드러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피해자인 노인은 가해자인 성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외부 개입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지든 노인학대는 은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혹시라도 우리 기관에서 이러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또는 선생님들 주변에서 어르신에 대한 이런 신체적 학대라든지 이런 노인학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행위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체적 학대부터 나오죠. 그래서 어르신을 폭행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뭐 어르신을 밀쳐 넘어뜨린다든지 발로 차고 주먹으로 폭행하고 또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고 또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경우, 목을 조르고 또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르는 것, 또 몸을 발로 밟는다든지 질질 끌고 다닌다든지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 잡아 뽑는다든지 핥히거나 꼬집는 경우, 입으로 물어 뜯는 경우, 또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든지 물건을 던져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든지 칼이나 흉기를 사용해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든지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화상을 입히는 이런 폭행의 경우들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또 자물쇠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또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내거나 또는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가 되겠죠. 특히 시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대 중에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게 있는데요.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 예를 들면 끈으로 묶는다든지 수갑으로 채운다든지 손발목을 묶어두는 이런 행위들이 바로 신체적 학대에 또 해당이 된다. 또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가스나 난방, 전기, 수도 같은 것들로부터 단절시킨다든지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나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킨다든지 또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든지 또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 또 약물을 사용해서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인데 노인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 치매약 또 뭐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을 강제로 투여함으로써 노인을 케어하기 편하게 만드는 뭔가 이렇게 좀 가라앉게 만들어서요. 그런 것들이 다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 것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강요한다든지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해서 또 노동을 강요한다든지, 또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께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거나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서적 학대인데요. 이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어르신께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거나 또는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또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 일상생활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속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인데요.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행위, 또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거나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또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도 정서적 학대인데요. 죽이겠다는 협박, 시설로 보낸다,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협박, 또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할 때, 또 혐오스러운 말을 할 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할 때,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노인에게 창피를 주거나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든지 또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소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키거나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거나 또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 학대인데요.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노인과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이나 애무 등을 요구하는 행위, 또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판단 능력이 없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성적 학대입니다. 또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도 해당이 되는데요. 자,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서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 영상에서 봤던 그런 성적 학대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시설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적 학대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4인실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저귀 그냥 노출시켜 놓고 막 기저귀 갈고 그러는 거죠. 또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키는 행위, 또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또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유 행위를 보게 한다든지 또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라든지 비디오를 보게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성적 학대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 있어서 가장 많이 또 부각되고 있는 학대 중에 하나가 경제적 학대죠.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이 경제적 착취, 또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노인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학대이다. 특히나 이제 노인 요양시설 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그 가족분들 중에
어르신의 이제 재산과 관련해서 그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경제적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등도 포함이 되는데,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을 가로채거나 또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채는 거나 또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든지 공적 부조,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 같은 것들을 가로채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한다거나 또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또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거나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또 노인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도 바로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경제적 학대인데요. 한마디로 명의 이전시키는 거죠.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것, 또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시킨다든지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 또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든지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이나 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또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하거나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행위들이 바로 경제적 학대입니다. 특히나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하고 증여했는데 그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경제적 학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르신들은 점차적으로 재산을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더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는데요.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 것, 또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 또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노인의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할 때, 또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도 경제적 학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임인데요.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이 방임입니다. 필요한 생활비라든지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데요. 특히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해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거나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거나 또 노인 스스로 청결 유지, 예를 들면 목욕, 빨래 같은 것들, 또 환경관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행위, 또 심각한 질환,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는데 노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거주하게 한다거나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든지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도 바로 방임입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인데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를 방치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 용돈이나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그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입니다. 또한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인데요.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 틀니나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하는 행위, 또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그런 행위들도 바로 방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방임 중에서도 요즘 시대에 많이 또 발생하는 그 노인 학대의 방임 중에서 자기 방임이 있죠.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자기 방임이 있다.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하거나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 또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또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을 때, 또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든지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자기 방임에 속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인 학대의 대표적인 행위 중에서 유기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리는 거죠. 의존적인 노인을 좋게 말하면 유기하는 거고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 경우,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끊는 거죠. 또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 예를 들어 치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그런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만드는 거죠. 또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든지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그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들이 바로 유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노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는 종사자 여러분, 항상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지만이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충분한 휴식과 노인 학대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종사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결국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꼭 인지해 두셔야만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피곤한 상태에서 어르신을 대할 때에는 결국에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피곤함이 누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피곤함 속에서 짜증이 폭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혹시라도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항상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고, 또한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주시고, 또한 적절한 휴식과 함께 취미활동도 즐기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자존감을 유지하고 계셔야지만이 어르신께도 건강과 행복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다. 그래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는 종사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먼저 입소 인원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위해서는 어르신 입소 인원이 많아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요. 그러나 정해진 종사자 인원수 대비 또한 공간 대비 어르신 인원이 너무 많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가운데에서 불편함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불편함으로 통해서 관리가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수준 낮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자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설의 입소 어르신 인원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수준 높은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야만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야만 됩니다. 일단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자원의 업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또한
공격성이라든지 폭력성이 있는 어르신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또 그런 어르신은 어느 기관에서 모시는 것이 좋은지, 자, 이런 여러 가지 업무 역량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사자분들께서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분들의 업무 역량을 늘려주는 방법은 바로 교육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설에서는 항상 정기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종사자분들께 지속적으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설은 개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폐쇄적인 운영은 결국 노인학대를 더욱 키워간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요양 기관은 더욱 폐쇄적인 운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더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가 또 더 은폐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설을 개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시설을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한 노인학대를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할 수 있는 모두의 신고 정신이 확립되었을 때 노인학대는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에서부터 시작하여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또 피해 노인 보호 절차 등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노인학대,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러분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상태로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경우 여러분도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없는 장기요양 기관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노인학대 신고 정신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기관에서는 단 한 건의 노인학대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자, 남는 10분의 시간은 우리 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